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데요. 퀴즈 산업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저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엑소에서 대표로 재직 중에 있고요. 한 20년 넘게 IT 업계에서 있으면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왕구협회 부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산업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퀴즈 산업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떠세요? 이제 퀴즈 산업이라는 것하고 메타버스는 어떤 느낌이실까요? 두 개의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둘 다 좀 미래의 방점을 찍고 있는 분야니까, 어, 막연하게 좀 잘 맞겠구나. 뭐, 각광받는 분야구나라고 생각은 하시겠죠. 저는 이제 퀴즈 산업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IT 개발도 오래 하다 보니까, 퀴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큼이나 또 다른 산업이 바라보는 퀴즈 산업에 대한 시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막연하게는 좋은 느낌이시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퀴즈 산업에 메타버스로 올인해 보겠는가라고 하면 주춤주춤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숟가락을 뜨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과연 메타버스라는 그런 하이테크의 생태계의 주인이 돼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수익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분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뭐 사업할 때 정설이지만 한 발자국 앞서면은 이제 안 좋으니까요. 반발자국 앞서는 느낌에서 이게 적당한가? 를 많이 고민하실 거고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 조금 에바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선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 이제 지금 저랑 얘기 나눠보실 때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또 현재 퀴즈 산업, 현재 막 저출산이고 뭐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 퀴즈 산업이 어떠한지 좀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둘이 궁합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퀴즈는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뭐 MZ 세대에 많이 주목하고 있긴 한데 그 알파 세대의 속성은 어떤가? 그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나중에 말미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퀴즈 산업에서 메타버스는 어떨지, 그 궁합이 어떨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전망이 어떨지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먼저 그 메타버스는 그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용어랑 그리고 또 이제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잖아요. 뒤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딱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계속 그 디지털 세계의 기술들이 계속 접목되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AR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 증강시킨다든가 저는 엄청난 길치거든요. 유전적으로 길치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길치시고 저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길치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내비게이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주 일반적인 예죠. 반대로 이 디지털 세계도 점점 더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디지털이 증강되면서 디지털 세계랑 현실 세계가 이렇게 합해서 가까이 오고 있으면서 지금은 한 교집합이 꽤 영역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점점점 합해져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이 교집합 부분이 메타버스의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메타버스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소설이에요.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 썼던 SF 소설에서 이 처음 용어가 사용됐었고 2000년대 극초반 2003년인가? 그때 세컨드 라이프라는 미국 게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벤처 초창기 때도
버추얼 시티라든가 해서 메타버스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상점들 다 입점해 있고 커머스 일어나고 이게 다 있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또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2010년도 두 번째 변혁, 모바일 기술이 확 급신장하고 SNS가 올라오면서 이제 사그라들었죠. 없어졌다가 이제 그때 메타버스가 지금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역시 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급부상하고 있죠. AR 같은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 충분한 도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되게 아쉬운 얘기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이 니즈를 증폭시켰고 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MZ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부캐를 만들고 그 세계관을 따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MZ 세대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저 부캐가 하나 있어요. 제가 메타버스 상에서는 해픈남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코스염을 붙여서 활동하는 코스염 아저씨거든요. 해픈남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관, 그 MZ세대의 세계관이 메타버스를 급가속화시키고 있죠. 이왕 붙인 김에 이제 컨퍼런스는 해픈남으로 진행해 볼까요? 부캐로? 네. 뭘 얘기가 되지? 이쪽까지 했는데.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최초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전에도 있었고, 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이제 코로나 대유행을 맞으면서 또 세대랑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MZ 세대를 키즈라고 부르지는 않죠. 네. 그 MZ 세대에서 지금 활발 불타고 있는 개념인데 그 MZ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이제 그 궁합이 어떨지 그건 좀 이제 후반부에 또 한번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이제 그 기술연구단체인 ASF에서는 이제 내적 몰입이냐, 외적 투영이냐, 뭐 현실을 증강한 거냐,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냐, 뭐 라이프 로깅이냐, 거울 세계냐, 뭐 가상 세계냐 이렇게 그 메타버스의 구현 형태를 구현 유형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야에 속했는지 이건 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우리 키즈 알파 세대에게 메타버스를 적용한다면 어떤 유형이 잘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뒤에서 알파 세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유형이 더 접목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 잘 맞는 것인지, 좀 더 그 아이들에게 이머시브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경험적으로 또 그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 메타버스 시장은 뭐 지금 뭐 다 대유행이니까 코로나보다 더 큰 유행이니까 급속도로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리서치 기관들의 연구기관에서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8년 후 2030년이 되면은 AR이 훨씬 더 이렇게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겠지만 AR, VR 다 합해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약 한 1,7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에 붙어야 이제 폭발적 시너지가 날 텐데요. 키즈 산업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게 약간 아이들 돈이라는 생각하고 코 묻은 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 예전에는 코인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저출산이 그 세계적인 기조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불과 한 4, 5년 전과 비교해서 출산율이 그 아이 또래의 출산율이 약 한 2, 30% 정도 빠졌어요. 한국 완구 업계에서도 그분은 굉장히 위기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그 외부에서 보는 산업의
그 키즈 산업에 대한 시선은 급성장하고는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숫자를 놓고 보면 국내 키즈 산업 성장 추이는 2002년도에 8조 규모였다가 2012년도에 27조까지 올라오고 2017년에 40조, 작년에는 50조 원을 넘었어요. 급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메타버스에 전혀 들이지 않는 굉장히 닮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비단 국내 산업뿐만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그 토이 마켓도 보시고 또 키즈 타블렛 마켓도 보셔도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메타버스랑 키즈 산업이 둘 다 급속도로 성장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두 개의 시너지는 사업적 시너지는 상당히 폭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키즈 산업이 그 인구수와는 좀 반비례, 그러니까 출산율하고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점이라는 점도, 것이라는 점도 굉장히 그 트렌디한 기술인 메타버스를 접목할 때 그 룸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기술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그게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비용으로 그 좀 큰 바잉 파워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 이제 키즈 산업이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속 성장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객단가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메타버스를 접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키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키즈는 여러분 이제 옛날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해오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세대를 구분할 때 있어서 X세대, 뭐 그전에 이제 오케이 부머라는 짤도 만들어진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었고요. X세대가 있고 밀레니엄 세대랑 지금 Z세대를 합해가지고 이제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Z세대는 이제 디지털의 중간에 있었죠. 하지만 그 2010년 이후에 출산된 2011년부터 2025년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알파 세대들은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입니다. 날 때부터 모바일에 빠져 있었고 모바일이 그 상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재밌는 말로 뭐 모모 세대, 모어 모바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 알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이 아이들은 이제 2025년이 되면은 20억 명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25억 명. 전 세계 인구수의 25%에 해당하는 숫자고요. 근데 이분들이 의학의 발달로 오래 사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알파 세대들이 22세기까지 생존합니다. 한다고 예측되고 있죠. 2200년대. 이 굉장히 역사상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세대라고 현재 그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그만한 바잉 파워를 가진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군보다도 찰떡궁합이고 올인해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세아라고 딸이 있는데 이제 24개월인데요. 옛날에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 같은 말이. 옛날에는 막 호환 마마 호랑이 온다, 뭐 꽃감 잡아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호랑이가 꽃감 먹으러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딸은 그 오케이 구글하고 아리아를 무서워해요. 두 개를 조금 다르게 무서워하는데 아리아한테 이른다, 아리아 오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아리아를 약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고 오케이 구글은 좀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뭐뭐 오케이 구글 뭐뭐 해, 뭔 뭐예요? 뭐 물어보고 하니까 그 선생님처럼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아리아는 저희가 좀 의도했어요. 그 뭐 무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호랑이랑 막 호환 마마 뭐 이런 거는 좀 요즘 세대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리아라는 스피커도 가장 있었는데 그 스피커에다가 무서운 얘기, 호랑이 들려줘 막 이런 거 보냈더니 그
아리아랑 오케이 구글을 무서워합니다. 아마 제 이름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또 23개월이라서 이제 말을 떠듬떠듬 시작했는데 저희 이름이나 엄마 이름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겠지만 오케이 구글과 아리아는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파 세대고요. 그 산업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 기술 산업에 있는 쪽에서는 좀 신생아를 목욕시킬 때 처음 그 신생아 욕조가 있어요. 조그만 게. 거기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 어른이 그 애기 먼기 신생아 머리 감기면서 스마트폰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보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뭐를 지금 논하고 싶진 않고요. 알파 세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만큼 이 알파 세대는 기존의 아이들과는 좀 다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지털에 올인되어 있는 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기성세대들에게는 옵션이고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지만 알파 세대에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그냥 아이들은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이 아니면 그 알파 세대에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래. 근데 걔네들이 그 5세에서 8세 뭐 이런 아이들이 미래에는 주역이 되실 것이고 메타버스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바로 2021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이때 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제가 좀 뭐 이렇게 맞는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만류귀종이라는 걸 좀 믿는 편인데 그 페르마의 원리라고 이제 빛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빛은 목적지로 갈 때 가장 빠른 시간을 선택해서 간다. 빠른 시간이 걸리는 것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E로 이동할 때 공기에서 물이라는 걸로 이렇게 물질이 바뀌어지면 원래는 A에서 E의 최단 거리는 A, B, E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A, C, E를 선택하게 되죠. 이제 굴절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가장 빨리 걸리는 시간의 거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얘를 물을 이제 알파 세대로 놓고 이제 공기를 기존 세대들의 키즈 산업이라고 본다면 이 알파 세대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라는 빛의 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저희 회사에서 출시했던 XAR이라는 AR 어플이 있어요. 모바일 앱이 있어요. 이 모바일 앱은 출시되고 뭐 1년 안 돼서 160만 다운로드를 넘었어요. 넘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인기 앱으로 1위를 하기도 했고 160만 다운로드면은 뭐 그렇게 큰 숫자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뭐 이렇게 몇 천만 다운로드도 있고 그런 게임들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5세에서 8세, 그러니까 지금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앱이고 그 AR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타겟 연령이 5세에서 8세니까 전체 연령 인구수의 그 타겟 연령 전체 인구수의 80% 이상이 AR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 AR 앱을. 그것만 봐도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는 알파 세대는 끝났다. 이 아이들이 말을 어눌하게 말하거나 혹은 뭐 떠듬떠듬 말하거나 뛰지 못하거나 그 영유아 이미지지만 이미 이 아이들의 니즈는 끝이 났다. 지금 그 키즈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는 그 저희 같은 기성세대의 공급자의 오해거나 준비 부족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례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런 앱은 저희 뒷단에 그 어널리시스를 붙여서 유저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제품 서비스를 낼 때 반영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연달아서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신비 아파트 AR 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토이 분야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었죠. 뭐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어 1위를 했었고 그 전체 완구에서 합의 포함 전체 완구에서 단일 품목 그 매출 1위를 했었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제 그 완구로 이렇게 다뤄지는 콘텐츠가 가장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어에서도 앱에서도 1위 했었는데 그게 타겟 연령이 5세에서 8세였습니다. 신비 아파트의 메인 타겟 연령이 4, 6세, 크게 보면은 5세, 8세, 9세 정도예요. 거기 신비 아파트의 카드를 판매하고 그 연결된 앱을 했기 때문에 뭐 10세 이상, 뭐 12세 이상이 샀을 거다, 중학생이 샀을 거다, 고등학생이 이용했을 거다, 뭐 성인이 이용했을 거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세, 8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AR 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숫자 160만 다운로드 160만 다운로드는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AR 앱 성인을 위한 앱이건 뭐 MZ세대를 위한 앱이건 전체 AR 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숫자예요. 격차가 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이거 뭐 그 여파로 해서 2020년도 작년에는 신비아파트 AR 카드가 그 토이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AR 카드, 키즈를 대상으로 한 AR 카드는 여러 가지로 전개됐는데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그중에 뭐 40년 넘게 41년 만에 처음으로 그 건담에서는 건담 콜라보 제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아시아 19개국에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 달이죠. 12월 달에는 세계 최초로 XR 메타버스 토이까지 개발을 해서 출시하게 되었어요. 이제 레고 같은 건데요. 이제 블럭을 맞추게 되면 맞추는 재미를 느끼는 게 기존의 블럭들이었다면 이는 맞추는 재미는 똑같고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블럭을 스캔하게 되면 그 XR 포털이 열리고 그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이머시브한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신비 아파트라는 그 원작의 세계관이 있고 이 블럭을 맞추면 XR을 통해서 그 원작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원작 세계의 메타버스 안에서 뭐 고스트도 잡고 같이 협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뭘 찾아내기도 하고 퀴즈도 풀고 그러는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 게임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블럭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고 있고 또 그게 지금 히트 레이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키즈 산업에서 메타버스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산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의미 있다는 겁니다.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그 효과를 내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늦어지면 오히려 마치 그 빙하기 때 공룡처럼 지금 기존의 레가시 토이만 가지고는 키즈 산업을 레가시 교구만 가지고는 키즈 산업을 절대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알파 세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눈 막 뜰 때부터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죠. 스마트폰 뿐입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그전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메타버스의 가장 처음부터 그렇게 나고 자라면서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메타버스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고요. 지금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접목해도 바로 성과가 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접목하는데 그럼 어떤 거 하면 되나? 기존의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이런 완전한 디지털 영역의 메타버스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로블록스도 80% 이상이 매출을 내고 있는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학년이죠, 주로. 제페토도 역시 좀 그렇고, 고학년이거나 중학생 이상 10대들이고, 10대들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좀 그 로우틴 이상, 하이틴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10세 이하입니다. 지금 알파 세대들은 2010년, 2011년대 출생자들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는 이제 10세가 아직 안 됐죠. 10세거나 1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그 키즈들에게 메타버스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완전한 메타버스 세계인 뭐 게임이라든가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제페토라든가 그런 소셜 환경에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상업적 성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1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 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피지털한 교구, 피지털한 토이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연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피지털은 이제 피지컬하고 디지털의 합성어, 네, 이 합성어인데요. 예를 들면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신비 아파트의 인공지능 신비봇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성인식 AI 스피커랑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면 음성인식 AI 스피커는 이제 오케이 구글 부르면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의 날씨는 맑음, 맑음 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AI 신비봇은 선제 발화를 해요. 선제 발화를 해서 선제 발화를 하고 사용자를 학습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그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선제 발화하는 그것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그 모바일 앱으로 부모님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거나 상황이 되거나 조건이 되면 세원아 밥 먹자. 세원아 이빨 닦았니? 세원아 오늘 줄넘기 몇 번 해야지. 그렇게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의 신비 목소리로 들려주게 되고 그때 아이가 좋아 싫어 다음에 할게 맛있어 라고 하면 그 피드백을 받고 다시 답변을 되돌려주고 대화를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그 기본적인 DB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한 9개 카테고리에 대한 대화 세트를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아이의 피드를 받아서 그걸 학습하여 다시 한번 그 좀 더 정밀해지고 아이를 잘 알게 되는 형태로 그 친구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얘도 이제 피지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그 토이라이크한 기미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신비 로봇이 있고 그것이 이제 디지털로 연계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뭐 IPTV 등의 TV 수상기의 컨텐츠를 호출해서 그쪽의 메타버스로 접근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피지털 이런 10세 미만의 알파 세대들에게 메타버스를 접목하면서 피지털을 강조하는 이유는 약간 어른으로서의 책임감도 좀 있어요. 이제 소근육도 발달을 해야 되고 인지 능력도 좀 건강하게 발달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막 HND 씌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오래 그냥 현실 세상에서 유니버스에서 피지털 토이를 가지고 상상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순간 그 시점별로 메타버스에 연계해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놀게 해주고 또는 현실 세계의 AR로 디지털을 증강시켜 주고 그 디지털 증강된 것과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걸 접목시켜 놓는 거 반영시켜 놓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이 머무르지만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그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 그럼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있는 교집합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알파 세대에게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그러니까 알파 세대들에게 메타버스는 이제 그냥 삶일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삶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이제 또 기성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만들 필요가 있죠. 교육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 에듀테인먼트 사업을 오래 해보면서 그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합성어죠, 이것도. 근데 그 두 개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캐즘이 있었어요, 항상.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이 교육적인 놀이라든가 뭐 재미있는 교육은 참 둘 다 어려워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가. 그만큼 기존의 아이들은 이 교육 냄새, 공부 냄새 나면은 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알파 세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놀이랑 교육을 경계가 이렇게 좀 모호해지고 있어요. 놀이 교육이라고 해서 막 싫어하지 않고 놀이라고 해서 놀이 속에 교육이 숨어 있다고 또 안 좋아하지도 않고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뭐 학습 공간하고 놀이 공간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지고 있죠. 메타버스에서의 교육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 공간처럼 보이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있고 그 말씀드린 대로 놀이와 교육에 대한 경계도 좀 모호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AI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있고 우리 저 요새 유명한 예능 보면 예전에는 심리 상담사가 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장된 것 같은 그런 인형하고 아이가 굉장히 더 친밀하게 얘기하잖아요. 속 깊은 얘기도 하고 알파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메타버스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특히 놀이랑 교육의 경계를 모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교육에 대해 터부시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메타버스 공간도 충분히 교육적으로 꾸며도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키즈 산업에서 메타버스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이제 이게 되겠어? 또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 맞을 것 같긴 한데 한 3년, 5년 후 애들이 좀 그래도 한 초딩, 중딩은 됐을 때라고 생각하셨다면 앞에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메타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까 그 ASF에서 규정했던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뭐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현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그 증강현실을 활용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알파 세대에는 조금 더 이머시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좀 피지털 토이랑 연계하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의 수가 많은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날 때 좀 재밌는 그 이미지를 올려서 좀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웃으시고 있으신가요? 이 이게 블락이야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허재 감독님, 네, 허재 선수님의 이게 블락이야 그 에피소드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메타버스를 키즈 산업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메타버스가 기술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를 기술로만 생각해서는 키즈 산업에 접목할 수는 없습니다. 접목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키즈는 특히 알파 세대들은 되게 뭐 가치 있는 소비를 할 것이고 또 내가 구매하고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죠. MZ 세대하고도 닮아 있는데요. 컨텐츠가 기술을 이끄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즈 산업에 있어서 접목되는 메타버스는 컨텐츠가 중심이어야 되고요. 그 컨텐츠를 이해하고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들어간 메타버스로는 키즈 산업에서 그 사업성을 높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였죠? 강백호가 연습할 때 했던 것처럼 기술은 거들 뿐. 네. 컨텐츠가 주인이 되는 컨텐츠를 주로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메타버스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테크 기업이에요. 저 테크 기업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싶겠지만 키즈 산업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 키즈 산업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을 때 컨텐츠 기획자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아트웍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그들 다 모여서 같이 한 번에 기획을 합니다. 플랫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혹은 이제 분리해서 기획하지 않고 한 번에 같이 기획을 해서 한 곳을 바라보고 가죠. 이게 사실은 이게 협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콘텐츠 산업에서는 콘텐츠를 영위하고 있는 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디지털 DNA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는 이 부분은 꼭 컨텐츠에 대한 그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기술이 접목되는 형태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뭔가 그 짧은 시간이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키즈 산업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키즈 산업이 메타버스의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이제 언제 시작해야 될지, 그 얼마만큼 강조로 시작해야 될지도 정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키즈 산업에 있어서는 올인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워즈의 그 요다 마스터의 명언을 그 키즈 산업과 메타버스의 마지막 멘트로 하고 싶습니다. Do or do not, there's no try. 하거나 하지 말거나지 키즈 산업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한번 해보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꼭 바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Q&A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또 메타버스에서 다시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